자,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개체 선택 도구는 뭔가 얘 실행을 하면 자꾸 오류가 생겨서 이제 요거는,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개체 선택 도구를 통해서 선택은 아주 깔끔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된 영역을 제가 펜 툴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까 제가 펜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패스를 힘들게 그렸는데, 또 힘들게 그리지 말고 되게 간편한 지금의 이 기능으로 패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옆에 보면은 패스란 팔레트가 있고요. 이 패스 팔레트를 클릭을 해주면 제가 패스 좀 잘 보이라고, 제가 패스 팔레트를 좀 분리해서 보여줄게요. 자, 이제 분리해서 보여주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점선으로 만들어진 걸 옆에 보면은 이걸 다시 내가 펜 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작업, 선택 영역으로부터 작업 패스를 만드는. 네, 그러면 아까 선택되었던 영역이 지금 패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 나는 이 패스를 언제든지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테두리를 응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안을 채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패스로 만들어진 거를 또 수정할 수도 있죠. 이 하얀색 화살표인 패스 선택 도구 같은 경우는 내가 클릭해서 선택되어 있는 그 패스가 화이트가 되면은 언제든 수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화이트가 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는 부분만 검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내가 이 패스를 좀 수정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패스를 수정해서 라인을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아까 했었던 이 선택 도구는 뭐 오류가 생길 수는 있지만 굉장히 선택을 좀 정확하게 해주는 편이라서 지금 뭐 수정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패스를 좀 수정해주고 싶은데 이 펜 툴을 꾹 눌러주면은 패스를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어요. 나는 기준점을 추가하겠다. 이제 패스를 추가했어요. 그럼 추가된 걸 난 다시 또 라인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펜 툴 만들어 갖고 나는 언제든지 패스를 또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음, 이것도 내가 플러스 펜을 만들어가지고 패스를 수정할 수도 있고 패스를 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라인을 조금 이제 수정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자, 지금 만든 요 라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으로 좀 칠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항상 모든 작업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패스를 지금 닫았는데 다시 패스를 레이어를 열어줄게요. 자, 내가 지금 만든 레이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색을 뭐 어떤 음, 그라디언트를 한번 입혀볼까요? 다시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점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점선 부분에 나는 그라디언트를 입혀주겠다. 그러면 그라디언트를 내가 원하는 그라디언트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바이올렛 계열의 컬러를 나는 이거를 뭐 확인 눌러주고 나는 원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드래그해서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새로운 또 레이어에다가 이 새로운 레이어는 영역을 반전시켜 볼게요. 영역을 반전시켜 주고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또 다른 그라디언트를 칠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 컬러나 한번 골라보고요. 나는 이거를 선형으로 칠하겠다. 뭐 드래그를 했어요, 제가. 자, 이제 그러면 컨트롤 D. 이 레이어는 우리가 늘 많이 했었던 여러 가지 그 컬러의 합성이 있죠. 뭐 색상 번호로 했다. 밑에 있는 레이어는 이번에는 나는 뭐 똑같이 색상 번호로 해서 뭐 이런 느낌을 냈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배경 레이어에 내가 어, 선택을 해주고 그라디언트를 채워서 약간 이런 독특한 느낌의 컬러를 채워준 다음에 그리고 블렌딩 모드 합성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응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와 원하는 그라디언트를 활용을 해서
비교적 패스를 좀 정확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개체 선택 도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노등학생들은 빠른 선택 도구를 활용을 해서 선택을 해주고 선택된 부분을 나는 패스로 만들어서 좀 수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패스를 만들어서 패스를 또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쉽지는 않지만 포토샵에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4번 저장해주고 저는 완성 폴더에 4번 저장해줄게요. 자, 9-4-2번은 우리 이 9번 챕터에는 뭐가 있냐면은 스티칭이라고 되어 있는 ABR 브러쉬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미 패스해 보면은 패스 창에 만약에 내가 작업 영역을 기본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면은 필수 재설정을 해주면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자, 패스 팔레트에 봤더니 여기는 알아서 이미 작업 패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펜툴로 지금 이미 이 사각형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지금 그 만든 라인을 브러쉬로 획 패스를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레이어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 해줄 색을 먼저 골라줄 거예요. 저는 흰색으로 해볼게요. 흰색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브러쉬를 골라주는데 여기 없어서 지금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스티칭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해서 스티칭이라는 브러쉬를 등록을 먼저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스티칭이라는 브러쉬가 여기 지금 스티칭이 들어가 있죠. 이거 뭐냐면 약간 바느질 하는 것처럼 느낌의 브러쉬거든요. 그럼 나는 이 브러쉬를 가지고 이 작업 패스를 현재 지금 나는 선택한 브러쉬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요 테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레이어, 비어있는 레이어에 흰색으로 지금 스티칭이라는 브러쉬가 테두리 패스만큼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배경 한번 클릭해 볼게요. 패스가 안 보여지죠? 패스가 안 보여지는데 조금 오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한번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1에다가 지금 오버된 부분은 지우개로 지울 거라서 레이어 마스크 씌우고 여기다가 블랙으로 브러쉬 그냥 둥근 원으로 해서 여기 지워볼게요. 자, 이 레이어에는 진짜 지워진 게 아니죠. 마스크이기 때문에 잠깐 안 보여지는 거지 정말 지워진 건 아니에요. 여기 너무 오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여기 레이어 마스크 부분에 한번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것도 지워보고 조금씩 오버된 부분을 그냥 다 지워볼게요. 브러쉬로.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패스 레이어에 약간의 볼륨감을 넣어주기 위해서 경사와 엠보스 효과를 넣어줄 건데 라인이 얇아서 경사와 엠보스가 뭐 진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아주 조금 외부 경사, 엠보스, 쿠션은 들어간 느낌이고 그냥 엠보스나 그냥 외부 경사, 엠보스를 해줄게요. 엠보스를 해서 약간의 볼륨감을 넣어서 효과가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액자에다가 내가 마치 그 스티치 느낌의 테두리를 넣은 느낌을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지금 패스에 있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주고 JPG로 완성 폴더에 5번으로 저장해 줄게요. 네, 됐으면 요 파일 마무리하고요. 여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영상 보고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요건 내가 되게 재밌어 하는 예제인데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적어주면 되거든요. 음,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행지. 제가 일단 좀 잘 보이라고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글자는 그 안에 제가 면을 넣기 위해서 최대한 테두리가 좀 두꺼운 거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글 폰트 중에서 굴림 이런 거는 절대 피해주고요. 두께가 좀 두꺼운 폰트로 만들어주고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게 있으면 글자를 바꿔줄 건데요. 글자를 만들어주고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더 두꺼운 게 있으면 자, 글자를 만들어주고요. 제가 지금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글자에 입체감을 좀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했었던 그 경사와 엠보스에 보면은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 중에서 필로우 엠보스라는 효과가 있어요. 필로우 엠보스는 쿠션 엠보스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느낌을 일단 크기나 깊이 같은 거를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다음 뭐 해줄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불투명도를 가지고 0으로 가면 효과와 색이 다 투명하게 되는데요. 이거 말고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채우기는 내가 0으로 잡아주면 채워진 색은 투명하게 되지만 효과를 준 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 나무 표지판에다가 칼로 이렇게 글자를 파준 것 같은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는 경사와 엠보스 중에서 쿠션 엠보스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채우기를 0%로 해주면은 글자가 마치 안쪽으로 파여진 느낌으로 글자가 입체감 있는 표현이 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싶은 위치를 한번 지정을 해보고요. 학교에서 하면 항상 학생들이 다 뭐 집이라고 적어주더라고요. 집 빼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저장을 PSD로 해주고 저는 JPG로 해서 완성 폴더에 저장해 줄게요. 6번. 어디 밖에 나가 있으면 뭐 집 생각이 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 되게 더운 여름에 어디 여행을 갔는데 되게 힘들다. 그럼 뭐 또 집 생각이 나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해줬고, 9-5-2번 같은 경우는 글자가 아닌 글자의 영역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자를 클릭을 해주면 그냥 글자와 글자 세로 쓰기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이건 뭐냐면은 글자 영역만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가로쓰기 글자를 해서 영문 중에서 영문 쓸 때는 꼭 영문 폰트로 해주고요. 한글 쓸 때는 한글 폰트로 해주세요.
영문 폰트 중에서 되게 두께감이 있는 폰트 중에서 임팩트 폰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음, 지금 마스크처럼 영역만 잡혀졌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글자로 아무 글자나 한번 해볼게요. 제가 타임이라는 글자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 글자의 크기를 제가 크게 하기 위해서 200이라는 크기로 글자를 만들어주고 다 됐어요. 그러면 선택 툴로 이동을 하면 갑자기 영역이 잠깐 마스크가 벗어나면서 글자의 영역만 잡혀지게 돼요. 이거는 글자가 아니고 글자 모양만큼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배경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 영역을 복사해서 이 영역을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레이어는 지금 이 배경에서 그 영역만큼 레이어가 분리가 됐어요. 그럼 나는 이 레이어를 예를 들어서 컨트롤 U 눌러서 지금 티가 안 나지만 제가 밝게 해보면 티가 나겠죠. 그리고 우리 그 효과 중에서 안쪽으로 효과, 내부 그림자 같은 걸 해주면은 글자가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뭐 그림자의 각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로 해주고요. 그림자의 크기, 뭐 퍼지는 정도, 거리 이런 거 조정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공간감 있게. 근데 이제 요거는 내가 이동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 있어야지 이 느낌이 드는 거지. 컨트롤 Z. 이동하게 되면은 그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느낌으로 만들어 보고요. 요거는 내가 크롭을 해줄게요. 요 페이지만큼만 보여지게 크롭을 해볼게요. 이미지의 자르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장해 보세요. 파일에서 4번 저장해주고 JPG로 완성 폴더에 7번으로 저장해 줄게요. 조금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자, 9-6-1번. 자, 여기 또 굉장히 좋은 스포커가 여기 있는데, 자,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글자를 넣어주고 그 글자를 벽면에 지금, 벽면이 커지고 있으면 커진 글자만큼의 글자를 뭔가, 자, 글자를 써주고, 자, 이 글자를 가지고 이제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은 글자 상단 부분에 이제 워프툴이라는 게 나와요. 워프툴. 워프툴은 뭐냐면은 글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이 벽면 모양으로 왜곡을 시켜주고 싶다. 이제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부채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채꼴을 세로로 한번 해주고 제가 반대로 왜곡을 시켜주고 가로 왜곡, 세로 왜곡, 세로는 0으로 해주고 가로 왜곡, 구부리기. 뭔가 그런 식으로 해주면 글자의 모양을 내가 지금 보여지는 이런 벽면의 모양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가로 왜곡이 0이었을 때 하고 약간 넣어줬을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응용해서 글자를 입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글자는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주세요. 뭐 여러분 넣어주고 싶은 뭐 디테일링 샵 뭐 무슨 뭐 어떤 아니면 이 차 부가티 베이론 뭐 이 차에 뭐 설명 같은 걸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영문 이름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벽면의 느낌과 비슷하게 한번 여러분들 넣어주고 나는 했던 이 글자를 또 약간의 글자를 뭐 페인팅 말고 입혀준 느낌으로 해주고 싶다. 라면 음, 아까 했던 것처럼 약간 필로우 쿠션 엠보스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채우기를 0으로 할 수도 있겠죠. 부채꼴이 아닌 것 같고 다른 건가요, 이게? 아치? 아치를 세로로? 아치로 해야 되겠네, 아치. 아치로 해가지고 해주면 글자의 모양이 지금 벽면의 모양처럼 나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 살짝 해주고 싶은 사람은 채우기 0하고 그다음에 쿠션 엠보스에서 한번 응용해 보세요. 더 많은 내용 한번 넣어보세요. 자, 됐으면 저는 이제 요거를 4번 저장해서 완성 폴더에 넣어 볼게요. 8번. 자, 나머지 것들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